달빛 여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충청도 어느 고을에 윤설화라는 젊은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28배 나이에 남편을 여의고 3년째 홀로 지내던 설화는 요즘 들어 참을 수 없이 적적했습니다. 밤마다 혼자 뒤척이며 한숨만 푹푹 쉬었지요. 아이고, 이러다 정말 늙어 죽겠구나. 설화는 다른 과부들처럼 조신하게 살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애초에 조신한 성품도 아니었지요. 그저 체면 때문에 참고 살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설화의 집에 새 머슴이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강무결, 32살의 우람한 사내였지요. 설화는 대문 앞에 선 무결을 보는 순간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오호, 이런 인물이. 무결은 키가 훤칠하고 어깨가 산만큼 넓었습니다. 해가 그을린 얼굴에는 수염이 덥수룩했고 팔뚝은 통나무처럼 굵었지요. 설화는 무결을 훑어보며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찌 머슴 생활을 하는고 아깝기도 하지. 설화는 무결을 안채 가까운 사랑채에 머물게 했습니다. 다른 머슴들은 모두 헛간이나 행랑채에 있었는데 무결만은 특별 대우를 한 것이지요. 그날 밤부터 설화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저 듬직한 어깨에 기대면 얼마나 든든할까. 저 단단한 팔에 안기면 얼마나 따뜻할까. 설화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아이고, 내가 미쳤나. 겨우 3년 참았는데 이제 와서 이게 무슨 꼴이람. 하지만 마음은 이미 무결에게 가 있었습니다. 설화는 밤새 뒤척이며 온갖 상상을 했지요. 양반 마님의 체면은 어느새 저 멀리 달아나 버렸습니다. 에이, 모르겠다. 어떻게든 저 사람과 가까워져야지. 다음 날 아침 설화는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몸종에게 시키던 빨래를 직접 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것도 마당 한가운데서 말입니다. 무결이 지나다니는 곳 바로 앞에서 말이지요. 설화는 일부러 무거운 이불보를 들어 올리다가 으윽 소리를 냈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무결이 화들짝 놀라 달려왔습니다. 마님, 괜찮으십니까? 이불이 너무 무거워서. 설화는 허리를 부여잡고 신음했습니다. 연기가 제법 그럴듯했지요. 무결은 황급히 설화를 부축했습니다. 설화는 은근슬쩍 무결의 단단한 팔에 몸을 기댔습니다. 오호, 이 팔뚝 좀 봐라. 바위 같네, 바위 같아. 설화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무결아, 참 든든하구나. 고맙다. 설화는 필요 이상으로 오래 무결의 팔을 잡고 있었습니다. 사흘 뒤 설화의 기도가 하늘에 닿았는지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하늘이 갈라지는 듯한 천둥 소리와 함께 비가 억수같이 내렸지요. 설화는 창밖을 내다보며 속으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래, 더 쏟아져라. 더. 무결이 머물던 헛간은 지붕이 낡아 빗물이 줄줄 샜습니다. 무결은 이불과 짐을 들고 비를 맞으며 허둥댔지요. 설화는 그 모습을 보고 얼른 대청마루로 나왔습니다. 무결아, 이리 오너라. 헛간은 비가 새지 않느냐. 괜찮사옵니다, 마님. 소인은. 무슨 소리냐. 이 비에 어찌 헛간에서 자겠느냐. 오늘 밤은 사랑채에서 자거라. 설화의 명령은 단호했습니다. 무결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였지요. 황송하옵니다, 마님. 설화는 속으로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좋았어. 드디어 같은 지붕 아래 잘 수 있게 됐구나. 비는 밤새도록 그치지 않았습니다. 설화는 자기 방에 누워서도 사랑채만 바라보았지요. 담 하나만 넘으면 무결이 있었습니다. 이 비야. 고맙구나. 설화는 빗소리를 들으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지요. 마치 처녀처럼 말입니다. 비가 그친 뒤에도 설화는 무결을 헛간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헛간 지붕을 고쳐야 하니 당분간 사랑채에 있거라. 무결은 감사하며 사랑채에 머물렀습니다. 설화는 드디어 기회를 잡았지요. 저녁 무렵 설화는 온갖 핑계를 대며 사랑채를 들락날락했습니다. 무결아, 이불은 충분하냐? 밤에 추울 텐데. 괜찮사옵니다, 마님. 그래, 그럼 베개가 너무 낮은 것 같은데. 설화는 베개를 이리저리 만지작거렸습니다. 무결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요. 1시경쯤 지나자 설화가 또 나타났습니다. 무결아, 배고프지는 않으냐? 야식이라도 가져다 줄까? 아닙니다, 마님. 저녁을 배불리 먹었사옵니다. 그래. 그럼. 촛불은 밝지 않으냐? 너무 어두우면. 설화는 가진 핑계를 다 대며 사랑채에 머물렀습니다. 무결은 마님이 왜 이러시나 싶었지만 감히 물어볼 수는 없었지요. 설화는 무결의 얼굴을 훔쳐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휴, 이 사람아, 눈치 좀 채라. 다음 날부터 설화의 관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무결이 마당에서 땔감을 패기 시작하자 설화는 방문을 살짝 열고 훔쳐보았지요. 철컥, 철컥. 도끼가 통나무를 쪼갤 때마다 무결의 어깨 근육이 움직였습니다.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지요. 설화는 입을 해벌리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땀방울. 저 근육. 아휴. 설화는 부채질을 하며 속으로 외쳤습니다. 정신 차려, 윤설화. 내가 양반 마님이지 않느냐. 하지만 발걸음은 자꾸만 마당 쪽으로 향했습니다. 설화는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로 나갔지요. 사실 물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결아, 땀이 많이 나는구나. 물 한 바가지 마시겠느냐? 고맙습니다, 마님. 무결은 바가지로 물을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목젖이 꿀떡꿀떡 움직이는 모습까지 설화의 눈에 들어왔지요. 설화는 그 모습을 넋 놓고 바라보다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참, 시원하게도 마시네. 무결이 물을 다 마시고 입가를 닦았습니다. 설화는 얼른 바가지를 받아들고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또 목마르면 언제든 말하거라. 설화는 괜히 우물물을 한 바가지 더 떠서 들고 있다가 그만 물을 자기 치마에 쏟고 말았습니다. 설화는 마침내 기막힌 꾀를 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뒤 설화는 무결을 불러 세웠습니다. 무결아, 너는 그를 아느냐? 아닙니다, 마님. 소인은 천자문도 제대로 모르옵니다. 설화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바로 이거야. 그거 참 안타깝구나. 사람이 그를 모르면 어찌 세상을 살아가겠느냐? 소인 같은 것이 그를 배워 무엇 하겠사옵니까? 무슨 소리냐, 배워서 남 주자는 법이 있지 않으냐? 설화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그를 가르쳐 주마. 매일 저녁 사랑채로 오너라. 마님, 그것은 너무 황송하옵니다. 황송하긴 내가 가르쳐 주겠다는데 거절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
무결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설화는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깔깔 웃었습니다. 후후후. 이제 매일 밤 함께 있을 구실이 생겼구나. 그날 저녁부터 설화는 천자문을 들고 사랑채로 갔습니다. 무결은 공손히 마루에 앉아 있었지요. 자, 오늘은 천자문부터 배워보자꾸나. 설화는 무결 바로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무결은 움찔했지만 감히 비켜 앉을 수도 없었지요. 하늘천, 땅지, 거물현, 누를황. 설화는 손가락으로 글자를 짚어 가며 가르쳤습니다. 무결이 손을 뻗을 때마다 설화의 손과 스칠 듯 말 듯 했지요. 설화는 속으로 마음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아이고, 이 떨리는 마음을 어쩌나. 설화와 무결이 매일 밤 글 공부를 한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마을로 퍼졌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윤마님이 머슴에게 글을 가르친다면서요? 그것도 매일 밤 사랑채에서 단둘이 말이에요. 어머나, 과부가 사내와 밤마다 한 방에. 이것 좀 수상한데요. 요새 마님 얼굴에 꽃이 폈던데요. 뭔가 있는 거 아니에요. 소문은 점점 더 부풀려졌습니다. 어떤 이는 두 사람이 이미 정을 통했다고 수군거렸고, 어떤 이는 곧 혼인할 거라고 말했지요. 이웃집 김씨 마님이 설화를 찾아왔습니다. 윤마님 소문 들으셨지요? 마님 체면이 말이 아니랍니다. 머슴과의 거리를 두셔야지요. 설화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글 가르치는데 무슨 문제라도. 하지만 밤마다 단둘이 무엇이 어떻습니까?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저질렀단 말입니까? 설화의 당당한 태도에 김씨 마님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김마님, 제 인생은 제가 사는 겁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어요. 설화는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김씨 마님은 혀를 차며 돌아갔지요. 설화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남들 눈치 보며 살기엔 내 인생이 너무 아깝지. 한 달이 지나 추석이 왔습니다. 설화는 아침부터 부산하게 움직였습니다. 송편을 빚고 전을 부치고 과일을 깎았지요. 명절이라 특별히 정성을 들였습니다. 오늘은 무결과 함께 달 구경을 해야지. 설화는 벌써부터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휘영청 밝은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설화는 마당에 평상을 펴고 음식상을 차렸지요. 무결아, 이리 와서 앉거라. 오늘은 명절인데 함께 달 구경이나 하자꾸나. 마님과 소인이 어찌 함께. 오늘만큼은 주인도 머슴도 없느니라.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앉자꾸나. 설화는 무결을 평상에 앉게 하고 술잔을 따랐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을 환하게 비췄지요. 자, 한잔하거라. 황송하옵니다, 마님. 무결은 공손히 술잔을 받아 마셨습니다. 설화도 술을 한 잔 마셨습니다. 얼굴이 발그레 달아올랐지요. 무결아. 예, 마님.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갑작스러운 질문에 무결은 당황했습니다. 술잔을 든 손이 살짝 떨렸지요. 마님은 소인에게 은혜로운 분이옵니다. 은혜, 그것뿐이냐? 설화는 무결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설화의 얼굴은 유난히 고왔지요. 무결은 눈을 피했습니다. 소인이 감히 뭐가 어떠냐? 나는 내가 궁금하다. 내 마음이. 설화는 술기운을 빌려 대담해졌습니다.
무결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지요. 두 사람은 말없이 술잔을 나누었습니다. 달빛은 점점 더 밝아졌고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술이 거나하게 취한 설화는 이제 거침이 없었습니다. 무결아, 솔직히 말해보거라. 너는 나를 여자로 본 적이 없느냐? 무결은 술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마님, 그것은 대답 못하겠느냐? 그럼 내가 먼저 말하마. 설화는 술잔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무결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좋다. 신분이 어쨌든 체면이 어쨌든 나는 내가 좋단 말이다. 무결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안 됐지요. 마님, 소희는 내 마음은 어떠하냐? 솔직히 말해다오. 무결은 한참을 입을 다물고 있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소인도 마님을 뭐라고? 소인도 마님을 흠모했사옵니다. 무결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설화는 환하게 웃었지요. 허허, 그래, 너도 나를 좋아했구나. 설화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술잔을 들어 무결에게 건넸습니다. 자, 축배를 들자.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된 것을. 마님, 하오나 소이는 천한 머슴이옵니다. 마님과는 하늘과 땅 차이옵니다.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 나는 신분 같은 것 따위 신경 쓰지 않는다. 설화는 무결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무결은 깜짝 놀랐지만 손을 뿌리치지 못했지요. 무결아, 우리 이제 서로 솔직해지자. 남 눈치 보지 말고. 마님, 나를 그냥 설화라고 부르거라. 마님 소리 이제 듣기 싫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은 채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보름달은 유난히 밝았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평상 위에서 하나로 겹쳐졌지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과거, 꿈, 그리고 마음속 깊이 간직했던 이야기들을 털어놓았지요. 그날 밤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설화는 이제 무결을 보면 환하게 웃었고 무결도 설화를 대할 때 눈빛이 다정해졌지요. 낮에는 주인과 머슴처럼 행동했지만 밤이 되면 두 사람만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설화, 이렇게 불러도 되겠소. 그럼 당연하지. 무결은 설화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화는 그런 무결이 귀여워 죽을 지경이었지요. 무결아, 오늘은 글 공부 말고 다른 이야기를 하자. 무슨 이야기 말이오? 내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그런 거 말이야. 두 사람은 밤마다 사랑채에서 둘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글 공부는 핑계일 뿐 실은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었지요. 어느 날 밤 설화가 무결에게 물었습니다. 무결아, 너는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으냐? 소희는 그저 마님 곁에 있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꿈의 전부냐? 마님. 아니, 설화가 있는 곳이 소인의 꿈이옵니다. 설화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이 사람아, 언제 그렇게 말을 달콤하게 하는 법을 배웠느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비췄지요. 마을 사람들은 점점 더 수군거렸습니다. 윤마님의 집에서 밤마다 웃음소리가 들린다고 두 사람이 분명 수상하다고 말했지요. 하지만 설화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내 행복이 제일 중요해.
무결도 이제는 설화의 당당함에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설화가 너무나 당당하니 자신도 용기가 생겼지요. 설화, 소인이 지켜드리겠소. 호호, 든든하구나. 두 사람은 마을의 시선 따위 아랑곳하지 않고 매일 밤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사랑채의 촛불은 밤이 깊도록 꺼지지 않았지요. 소문은 마침내 관아까지 들어갔습니다. 현감 정철수는 보수적이고 고지식한 양반이었습니다. 과부가 머슴과 밤낮으로 붙어 지낸다는 소문을 듣고는 발끈했지요. 이것이 말이 되는가? 과부가 머슴과 정을 통하다니. 현감은 즉시 아전을 보내 설화를 관아로 불러들였습니다. 설화는 당당히 관아로 갔습니다. 현감은 책상을 탁 치며 소리쳤지요. 윤씨, 그대의 행실이 마을에 흉흉한 소문을 퍼뜨리고 있소. 제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는 말씀이십니까? 설화는 조금도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현감은 코웃음을 쳤지요. 머슴놈과 밤낮으로 붙어 지낸다면서 이것이 양반 과부가 할 짓이요? 머슴에게 그를 가르치는 것이 무슨 죄입니까? 그를 가르친다고? 누가 그것을 믿겠소? 현감은 손가락으로 설화를 가리키며 계속 몰아붙였습니다. 머슴놈을 당장 내쫓으시오. 그리고 조용히 칩거하며 지내시오. 설화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싫습니다. 뭐라고? 제 삶은 제가 정합니다. 현감님이라 해도 제 인생에 간섭할 수 없습니다. 현감은 얼굴이 불그락 변했습니다. 감히 과부 주제에 현감의 명을 거역하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지요. 그대가 지금 관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이 아니라 제 권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설화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현감은 혀를 찼습니다. 좋소, 그렇게 나온다면 어쩔 수 없구려. 현감은 아전에게 명했습니다. 머슴놈 강무결을 잡아들여라. 주인을 유혹한 죄로 곤장 30대를 치겠다. 설화는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안 됩니다. 무결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닥치시오. 이것은 관의 명이요. 아전들이 우르르 밖으로 나갔습니다. 설화는 다급히 현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현감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무결을 벌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현감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전들은 설화의 집으로 달려가 무결을 끌고 왔습니다. 무결은 관아 마당에 무릎을 꿇었지요. 현감이 호통을 쳤습니다. 이놈, 주인 마님을 유혹한 죄, 어찌 변명하겠느냐. 소인은 마님을 유혹한 적이 없사옵니다. 그럼 매일 밤 마님과 무엇을 했느냐? 그를 배웠을 뿐이옵니다. 현감은 비웃었습니다. 그를 배웠다고? 그것을 누가 믿겠느냐? 곤장 30대를 쳐라. 안 됩니다. 설화가 소리치며 무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제발요, 현감님, 무결은 정말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비키시오, 윤씨. 무결을 때리려면 저부터 때리십시오. 설화는 무결을 감싸며 버텼습니다. 현감은 어이가 없었지요. 그대가 지금 무엇을 하는 것이오? 무결은 제 남편이 될 사람입니다. 관아가 술렁거렸습니다. 무결도 놀라 설화를 바라보았지요. 설화는 무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렇소, 저는 무결과 혼인할 것입니다. 현감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양반 과부가 천한 머슴과 혼인,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엇이 말이 안 됩니까? 저도 사람이고 무결도 사람입니다. 신분이 다르지 않소.
신분이 사람보다 중요합니까? 설화의 외침에 관하는 조용해졌습니다. 무결은 눈시울이 붉어졌지요. 마님. 아니, 설화. 무결아, 겁내지 마라. 내가 지킬 테니. 설화는 무결의 손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현감은 혀를 찼습니다. 에잇, 둘 다 미친 것들 같으니 당장 감옥에 가두어라. 아전들이 두 사람을 끌고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설화는 버티고 섰지요. 현감님, 후회하실 겁니다. 바로 그때 관아 밖에서 누군가 외쳤습니다. 잠깐, 현감, 그 사람을 함부로 다루지 마시오. 모두가 문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들어왔지요. 마을의 훈장 송영감이었습니다. 송 훈장, 어인일이오? 현감, 그 사람은 천한 머슴이 아니오. 송 훈장은 무결을 가리켰습니다. 모두가 술렁거렸지요. 무슨 소리요? 저자가 머슴이 아니라니? 저 사람의 본명은 강무결이 맞소. 하나 그의 아버지는 전 현감 강도령이었소. 설화도 무결도 깜짝 놀랐습니다. 무결이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송 훈장님, 어찌 그것을. 내가 자네 아버지의 친구였다네. 자네가 이 마을에 온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자네가 신분을 숨기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말하지 않았네. 송 훈장은 현감을 향해 말을 이었습니다. 강무결의 집안은 3대가 벼슬을 지낸 양반가였소. 다만 영모에 연루되어 집안이 몰락했을 뿐이요. 하나 10년 전에 억울함이 밝혀져 신원이 회복되었소. 현감은 당황했습니다. 그것이 정말이오? 호적을 확인해 보시오. 강무결은 엄연한 양반이오. 설화는 무결을 바라보았습니다. 무결은 고개를 숙였지요. 설화, 미안하오. 말하지 못했소. 무슨 소리냐? 나는 내가 머슴이든 양반이든 상관없다. 설화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히려 잘 됐구나. 이제 명분도 생겼으니 누구도 우리를 막지 못할 거야. 현감은 호적을 확인한 뒤 할 수 없이 두 사람을 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신분이 회복되었다 한들 무결은 여전히 가난한 몸이었고 설화는 과부였으니까요. 마을 어른들이 설화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윤마님, 그래도 이것은 너무 급한 일이 아니오? 과부가 재혼하는 것도 모자라 머슴 노릇하던 사람과 혼인하다니. 비록 양반이라 하나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겠소? 설화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어르신들, 제 인생은 제가 삽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저는 무결과 함께 하겠습니다. 허허, 참으로 고집이 세구려. 어른들은 혀를 차며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의 젊은 여인들이 하나둘씩 설화를 찾아온 것이지요. 마님, 저는 마님이 부러워요. 저도 마님처럼 용기가 있었으면. 한 젊은 과부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신분이 달라 감히 말도 못하고 있어요. 마님을 보니 용기가 생겨요. 설화는 그녀의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은 우리 것이에요. 남의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젊은 여인들은 설화를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든 양반들과 보수적인 사람들은 여전히 반대했지요. 어느 날 마을 유지들이 모여 설화를 마을에서 내쫓으려 했습니다. 과부가 염치도 없이 재혼하겠다니 우리 마을의 풍속을 망치는 일이오.
윤 씨를 마을에서 내보내야 하오. 무결이 그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그렇게는 못하겠소. 설화를 내보낸다면 나도 함께 떠나겠소. 내 놈이 감히. 마을은 둘로 쪼개졌습니다. 설화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로 말이지요. 설화는 가만히 앉아서 당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남들이 나를 내쫓으려 한다고. 좋아, 한번 붙어보자고. 설화는 무결과 함께 꾀를 냈습니다. 마을 유지들이 설화를 내쫓으려는 진짜 이유를 캐내기로 한 것이지요. 며칠 동안 설화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놀라운 사실을 알아냈지요. 마을 유지 중 한 명인 박영감이 설화의 땅을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설화의 집 뒤편에는 기름진 논밭이 있었습니다. 박영감은 설화가 마을을 떠나면 그 땅을 헐값에 사들이려 했던 것이지요. 이놈들이 내 땅을 노렸구나. 설화는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무결은 밤마다 박영감의 집 주변을 살폈고 마침내 박영감과 현감이 은밀히 만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설화, 박영감이 현감에게 돈을 주며 무언가 부탁하더이다. 그것 봐. 내 예상이 맞았어. 설화는 마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당당히 외쳤지요. 여러분, 박영감과 현감이 짜고 저를 내쫓으려 합니다. 제 땅을 빼앗으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박영감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지요. 헛소리, 증거가 있소. 있지요. 설화는 무결이 몰래 그린 그림을 꺼냈습니다. 박영감이 현감에게 돈주머니를 건네는 장면이었지요. 설화가 그림을 높이 들자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것 좀 보시오. 박영감이 현감에게 돈을 주고 있지 않소. 그럼 정말로 윤마님의 땅을 노린 것이었구나. 박영감은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오해요. 그냥 현감께 선물을 드린 것뿐이요. 선물, 한밤중에 골목에서 몰래 주는 선물이 어디 있소. 설화의 목소리는 당당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초리가 싸늘해졌지요. 박영감, 설명해 보시오. 그것이. 박영감이 말을 더듬는 사이 송훈장이 나섰습니다. 박영감, 나도 자네가 윤 씨 집 땅을 노린다는 소문을 들었네. 이제 그만 실토하는 게 좋을 거야. 박영감은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하오. 욕심이 과했소. 마을 사람들은 허탈해했습니다. 그리고 설화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지요. 윤마님, 오해했소. 용서하시오. 윤마님이 옳았소.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려. 설화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싶을 뿐이지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설화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거의 사라졌지요. 그런데 며칠 뒤 더 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새 현감이 부임한 것이었습니다. 정철수 현감은 박영감과의 비리가 드러나 파직되었고 새로 온 현감은 젊고 개방적인 선비였지요. 새 현감 이판서는 마을을 둘러보다가 설화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부와 양반이 서로 사랑하여 혼인하겠다.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로구나. 이판서는 설화와 무결을 관하로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떨리는 마음으로 관아에 갔지요. 윤씨, 강씨, 두 분의 이야기를 들었소. 현감님, 나는 두 분의 혼인을 허락하겠소. 설화와 무결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말이십니까?
그렇소. 사랑하는 두 사람이 함께하는 것.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소. 이판서는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소. 신분보다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한 시대가 오고 있소. 두 분이 그 시작이 되시오. 설화는 눈물을 글썽이며 무결을 바라보았습니다. 무결도 눈시울이 붉어졌지요. 고맙습니다, 현감님. 두 사람은 깊이 절을 했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온 마을로 퍼졌습니다. 새 현감이 윤마님과 강무결의 혼인을 허락했다는 소식의 말은 발칵 뒤집혔지요. 젊은 사람들은 환호했고 나이 든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도 두 사람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설화는 무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무결아, 우리 이겼어. 설화, 고맙소. 당신이 아니었다면. 무슨 소리야. 우리 함께 이긴 거지. 두 사람은 서로를 안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설화와 무결은 혼례 날짜를 정했습니다. 한 달 뒤 길이를 택해 혼례를 올리기로 한 것이지요. 마을은 두 사람의 혼례 준비로 들썩였습니다. 설화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혼례복을 짓고 음식을 준비하고 손님을 초대했지요. 무결도 집안을 정비하며 새살림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의 젊은 과부들이 하나둘씩 설화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마님, 저도 마님처럼 용기를 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 젊은 과부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설화는 그녀의 손을 잡아 주었지요. 먼저 당신 자신을 사랑하세요.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세요.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 할까봐 무서워요. 두려워 마세요. 처음에는 힘들지만 당당하게 살다 보면 사람들도 인정하게 되어요. 설화의 말에 젊은 과부들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마님, 저도 좋아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저는 과부라는 이유로 집에만 있었는데 이제 밖으로 나가고 싶어요. 설화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 당당하게 살아요. 소문은 온 고을로 퍼졌습니다. 설화의 용기가 많은 과부들에게 희망을 준 것이지요. 심지어 젊은 처녀들도 설화를 찾아왔습니다. 마님, 저는 부모님이 정해주신 혼처가 싫어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과 혼인하고 싶어요. 그럼 부모님께 말씀드려 보세요. 당당하게 당신의 마음을 전하세요. 설화의 조언은 명쾌했습니다. 젊은 여인들은 설화를 영웅처럼 받들었지요. 혼례 준비를 하는 동안 무결도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고 소극적이었던 무결이 이제는 당당해졌습니다. 설화의 용기가 무결에게도 전해진 것이지요. 설화, 나는 당신이 자랑스럽소. 나도 당신이 자랑스러워, 무결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혼례 전날 밤, 설화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모든 일이 꿈만 같구나. 내가 진짜 행복해질 수 있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설화는 밝게 웃으며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설화와 무결의 혼례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부터 마을 사람들이 설화의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하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찾아와 축하해 주었지요. 윤마님, 축하하오. 행복하시오.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두 분을 보니 진짜 사랑인 것 같소. 설화는 환하게 웃으며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혼례는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새 현감 이판서도 참석하여 축하해 주었지요. 마을 잔치가 벌어져 온 동네가 떠들썩했습니다. 그런데 혼례 도중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의 다른 과부 2명이 혼례장에서 대담한 선언을 한 것이었습니다. 저희도 재혼하겠습니다. 한 과부는 마을 대장장이와 다른 과부는 옆마을 선비와 혼인하겠다고 선언했지요.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요? 윤마님이 용기를 주셨어요. 저희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설화는 2 과부의 손을 꼭 잡아 주었습니다. 축하해요. 당당하게 사세요. 마을은 술렁거렸습니다. 하지만 이판서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좋은 일 아니요. 과부가 평생 혼자 사는 것보다 새 인연을 만나 행복하게 사는 것이 훨씬 낫지 않소. 이판서의 말에 사람들도 조금씩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에는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억압받던 과부들이 당당히 재혼하기 시작했고 젊은 여인들도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시작했지요. 신분에 얽매이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과 혼인하는 일도 생겨났습니다. 물론 보수적인 어른들은 여전히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는 달랐지요. 그들은 설화를 본받아 자신의 삶을 당당히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설화와 무결은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2 사람은 서로 손을 맞잡고 미래를 향해 걸어갔지요. 설화, 당신 덕분에 마을이 변하고 있소. 아니야, 우리 덕분이지. 혼례를 올린 뒤 1년이 흘렀습니다. 설화와 무결은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무결은 설화의 땅을 일구며 농사를 지었고 설화는 집안을 꾸리며 마을 여인들을 돕고 있었지요. 봄날 오후 설화는 마당에서 빨래를 넣는 무결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여보, 빨래는 내가 할 텐데. 아니요, 당신은 쉬고 있소. 요즘 몸이 무거워 보이지 않소. 설화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녀의 배 속에는 새 생명이 자라고 있었지요. 오호, 그래도 나는 괜찮아요. 안 돼요. 당신과 아이가 제일 소중하오. 무결의 다정한 말에 설화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설레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지요. 그날 저녁 마을의 젊은 과부들이 설화를 찾아왔습니다. 마님, 저희도 모두 좋은 인연을 만났어요. 마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용기를 낸 덕분이지요. 여인들은 설화를 둘러싸고 앉아 수다를 떨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집 안 가득 퍼졌지요. 무결은 대청마루에서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송 훈장이 찾아와 무결의 옆에 앉았습니다. 강씨, 자네는 참 좋은 아내를 만났네. 예, 훈장님. 소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옵니다. 허허, 그 행복을 잘 지키게나. 그리고 자네 아내처럼 당당하게 살게. 해가 지고 달이 떠올랐습니다. 설화와 무결은 마당에 앉아 달을 바라보았지요. 무결아, 기억나? 작년 추석 밤에 우리가 처음 마음을 나눴지. 잊을 수 있겠소. 그날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소. 나도야. 그때 내가 얼마나 떨렸는지 알아? 나도 떨렸소. 감히 마님을, 아니, 당신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을까 싶었지요. 2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설화는 달을 보며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내 행복은 내가 찾는 거야. 그것이 내가 배운 진리야. 당신 말이 맞소.
우리가 당당하게 살았기에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거요. 설화는 무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무결아, 고마워. 내가 있어서 나는 진짜 행복해. 나야말로 고맙소, 설화. 달빛은 두 사람을 따뜻하게 비추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에 솔직한 것이라고 말이지요. 설화와 무결은 세상의 편견에 맞서 자신들의 행복을 쟁취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용기는 마을 전체를 변화시켰지요.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행복은 남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솔직하게, 그리고 용기 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